브라우저 환경 최적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6가지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확인, 모델 로딩 전략, 프로그레스 표시, 오프라인 지원, 서비스 워커 캐싱, 그리고 번들 크기 최적화입니다. 각 주제별로 실전 코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브라우저 호환성 확인입니다.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미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키를 재는 것처럼 지원되지 않는 환경의 사용자에게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WebGL, vGPU, 웹어셈블리 등의 기능을 확인하고 에러 화면 대신 친절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을 검사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브라우저 컴패터빌러티 함수는 비동기 함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리콰이어먼츠 객체에서 각 기능의 지원 여부를 불리언 값으로 저장합니다. 외부글은 캔버스 요소를 생성하여 getContext 메서드로 WebGL이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무그표는 내버게이터 객체의 GPU 속성이 있는지인 연산자로 검사합니다. 와점은 전역 웹어셈블리 객체의 타입을 확인하고 인덱스트DB와 서비스워커도 각각 윈도우와 내버게이터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필터와 맵풀 사용해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만 추려내어 미싱 배열에 담고 최종적으로 서포어티드, 미싱, 리콰이어먼츠를 포함한 객체를 반환합니다. 호환성 검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호환성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사용자가 직접 에러를 경험한 뒤에야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최신 브라우저로 잘 작동하지만 특정 사용자 환경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재현하기 어려운 버그가 발생했죠. 사전 검사를 통해 서비스 진입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브라우저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모델 로딩 전략입니다. 대용량 AI 모델을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내오듯이 꼭 필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체감 로딩 속도를 크게 개선합니다. 지연 로딩으로 필요한 모델만 우선 로드하고 우선순위 기반 로딩 전략을 적용합니다. 우선순위 기반 모델 로더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델로더는 생성자에서 매프 객체로 캐시를 초기화하고 로드 큐를 준비합니다. 로드 마델 메서드는 먼저 캐시에 해당 모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즉시 반환합니다. 없으면 패치 위스 프라이오러티를 호출하여 모델을 가져오고 캐시에 저장한 후 반환합니다. 패치 위스 프라이오러티 메서드는 모델 아이디로 URL을 만들고 프라이오러티가 하이면 브라우저에게 우선 처리를 요청합니다. 패치로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어레이 버퍼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캐시를 활용하면 중복 로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프로그레스 표시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달 앱의 조리 중, 배달 중, 도착 예정 표시처럼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와 예상 시간을 알려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진행률을 %로 보여주면 사용자 이탈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률을 추적하는 시스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그레스 트래커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안프라그레스 콜백을 받습니다. 패치 위스 프라그레스 메서드는 먼저 패치로 응답을 받고 컨텐트 랭스 헤더에서 전체 파일 크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리스판스, 바디, 겟리더로 스트림 리더를 생성하고 청크 배열을 준비합니다. while 루프에서 리드를 반복 호출하며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각 청크를 배열에 추가하고 로드된 바이트 수를 누적합니다. 안프라그레스 콜백의 로디드, 토텔, %를 전달하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읽으면 블라브로 만들고 어레이 버퍼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오프라인 지원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이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가는 것처럼 필요한 자원을 로컬에 저장해두고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덱스트DB의 모델을 저장하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오프라인 모델 저장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모델 스토어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받아 초기화합니다. 이니트 메서드는 프라미스를 반환하며 인덱스트DB 오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온어프그레이더 니디드 이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생성되거나 버전이 올라갈 때 마델즈라는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듭니다. 키패스는 아이디로 설정합니다. 안석세스 이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하면 DB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프라미스를 리잘브합니다. 세이브 모델 메서드는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모델 아이디, 데이터,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인덱스트DB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대용량 AI 모델을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서비스 워커 캐싱입니다. 네트워크와 브라우저 사이의 프록시 역할을 하여 자원을 캐싱하는 것입니다. 우편함처럼 한 번 받은 자원을 저장해두고 다음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 로딩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캐시 우선 전략으로 즉시 로딩하고 네트워크 실패 시에도 오프라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워커 캐시 전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치 이벤트 리스너에서 요청을 가로챕니다. 이벤트, 리스판 뒤수로 응답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캐시즈, 매치로 캐시에 해당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에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 네트워크 요청 없이 빠르게 응답합니다. 캐시에 없으면 패치로 네트워크에서 가져옵니다. 응답이 정상이면 리스판스 클론으로 복사본을 만들고 캐시즈 오펀으로 캐시를 열어 저장합니다. 원본 응답은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이것이 캐시 퍼스트 전략으로 캐시를 우선 확인하고 없으면 네트워크에서 가져와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번들 크기 최적화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 크기를 줄여 초기 로딩 속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행짐을 쌀 때 꼭 필요한 것만 챙기듯이 트리 쉐이킹으로 미사용 코드를 제거하고 다이내믹 임포어트로 코드를 분할합니다. 동적 임포트로 코드를 분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임포어트문은 모든 코드를 메인 번들에 포함시킵니다. 반면 동적 임포어트는 필요할 때만 로딩합니다. 로드 헤비 피처 함수에서 임포어트 함수를 호출하면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해당 모듈이 동적으로 로드됩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에서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요청할 때만 로드 헤비 피처를 호출하여 필요한 코드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번들 크기가 줄어들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만 로드되므로 성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효과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 최적화 후에는 반드시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로 성능 점수를 확인하고 코어 웹 바이텔즈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실제 사용자 경험 개선을 검증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성능 점수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LCP, FAD, LS 같은 핵심 지표를 개선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검사 코드에서 외부GLE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캔버스 요소를 생성하여 getContext 외부GLE 호출 결과를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코드에서 다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러먼트 캔버스로 캔버스를 만들고 getContext 외부GLE를 호출하여 반환값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캔버스 요소를 실제로 생성하고 외부GLE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호환성 검사 결과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추출하는 로직의 동작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필터로 미지원 항목 선별한 후 매프로 키 추출하여 배열을 반환합니다. 코드에서 어브젝트 엔트리즈 리콰이어먼츠를 필터로 서포어티드가 펄스인 항목만 걸러낸 후 매프로 해당 항목들의 키만 추출하여 미싱 배열을 만듭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검사에서 외부 GPU와 웹어셈블리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외부 GPU는 GPU인 내버게이터로, 웹어셈블리는 타입 하브 웹어셈블리 트리펠 이퀄즈 어브젝트로 확인합니다. 외부 GPU는 내버게이터 객체의 GPU 속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웹어셈블리는 전역 웹어셈블리 객체의 타입을 확인합니다. 각 API의 노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호환성 검사를 구현할 때 초보 개발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로 언급된 것과 그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엄격한 검사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필수와 선택 기능을 구분하고 폴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GPU가 없어도 외부 GL로 대체 가능한데 무조건 외부 GPU를 요구하면 많은 사용자를 잃게 됩니다. 필수 기능과 선택적 기능을 구분하고 대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호환성 검사 함수의 반환 객체 구조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미싱 배열과 리콰이어먼츠 객체를 함께 반환하여 부족한 기능과 전체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포어티드는 전체 호환 여부를, 미싱은 지원되지 않는 기능 목록을, 리콰이어먼츠는 각 기능별 상세 지원 현황을 담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 전체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의 사례에서 호환성 검사 없이 발생한 문제와 그 근본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구형 브라우저에서 외부 GLE를 지원하지 않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으나 사전 검사가 없어 원인 파악과 사용자 안내가 불가능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외부 GLE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하얗게만 나타났고 호환성 검사가 없어 사용자는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검사를 요리 전 재료 확인에 비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문제 발생 전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경험입니다. 재료가 없다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사후 에러 대신 사전 안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호환성 검사가 없던 시절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개발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특정 사용자 환경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개발 환경과 실제 사용자 환경의 브라우저 기능 지원 범위가 다르고 이를 사전에 감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최신 브라우저로 개발하지만 사용자는 다양한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호환성 검사 없이는 환경 차이를 런타임 에러 발생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호환성 검사 함수가 에이싱로 선언된 이유와 관련하여 서비스 워커나 인덱스트DB 같은 기능의 검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단순 속성 존재 여부 확인은 동기적이지만 실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에는 비동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 연산자나 타입 하부 검사는 동기적이지만 확장성을 위해 에이싱로 선언되었습니다. 외부 GPU의 경우 실제 어댑터 획득 가능 여부를 비동기로 검증해야 하고 속성 존재만으로는 실제 작동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AI 기반 화상 회의 서비스 예시에서 호환성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올바른 UX 처리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내 모달을 표시하고 다른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웹아웃TC나 미디어 디바이시즈 API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내 모달을 보여주고 사용자는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웹브라우저 환경 최적화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6가지 최적화 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더 나은 AI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